저도 진짜 여드름을 어렸을 때 많이 짰거든요. 여드름, 노란 여드름 터트릴 때 팍 염증이 터지면서 나오는 그 쾌감이 정말 죽입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근데. 네, 흉지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의사 이우석입니다. 오늘은 여드름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싶어요. 여드름 많이 나시잖아요. 요즘에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굉장히 이제 성인 여드름으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여드름이라는 게 사실 이제 여드름이 발생하는 이유는 피지샘에서 피지 분비량이 늘어나게 되면서 모공이 좀 막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모공이랑 그럼 피지샘이랑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여쭤보실 수 있는데 모공은 말 그대로 털이 나오는 구멍이잖아요. 피지샘은 피지를 만들어내는 작은 샘 기관이에요. 근데 그 피지샘이 피지를 만들어서 그 모공을 통해서 피지를 분비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털이 나오는 그 구멍과 그 피지샘이 안쪽에서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각질이 뭐 이렇게 조금 쌓여서 정리가 잘 안 돼서 모공이 막힌다거나, 그리고 또 이제 사춘기 때 성호르몬의 영향으로 성호르몬이 증가하게 되면은 그 피지샘을 자극하게 되면서 피지 분비량이 급격히 늘어나게 됩니다. 성인의 경우에는 항스트레스 호르몬이 스트레스 받게 되면 나오게 되는데, 그 호르몬이 피부에서 하는 역할은 피지 분비량을 증가시키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제 피지 분비량이 갑자기 증가하게 되면 피지를 분비하는 관이 감당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막히게 되면서 여드름균의 증식이 이제 좀 호발하게 되고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피지샘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그 나비존이라든지 얼굴에, 이마라든지 이런 부위에, 아니면 등이나 가슴 부분 이렇게 울긋불긋하게 염증이 생기게 되는 걸 여드름이라고 합니다. 비가 많이 오잖아요, 여름에. 그럼 평상시에는 이제 하수도가 막히지가 않는데 비가 감당할 수 없게 내리게 되면 하수도가 이제 역류하게 되면서 막 물바다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떠한 이유로 피지샘이 피지를 많이 분비하게 되면 평상시보다 많이 분비된 피지가 잘 배출이 되지 못하고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 염증은 이제 여드름균에 의해서 매개가 되는데, 그 여드름균이 많이 분비된 피지를 사실 먹고 크게 자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평상시에 피지가 잘 관리가 될 때는 여드름균이 있더라도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데, 피지 분비량이 늘어나면 그 여드름균이 아무래도 좀 증식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면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네, 여드름을 집에서 짜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병원에서 짤 때보다는 좀 비위생적 환경이기 때문에 염증이 오히려 좀 악화될 가능성도 있고요. 사실 아주 깊게 존재하는 딱딱한 여드름들, 그러니까 여드름을 만져봤을 때 피부 깊숙이 만져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사실 집에서 짜기가 굉장히 쉽지 않고요. 소독되지 않은 도구나 이런 걸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손으로 무리하게 짜게 되면 그 피지샘이 터지게 되면서 그 근처에 있는 진피 쪽으로 염증을 파급하게 돼요. 그럼 염증이 퍼지면서 오히려 이제 흉이 심하게 진다든지, 오히려 손 대지 않았을 때보다 더 안 좋은 결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병원에서 짜시는 게 좋고, 깊게 있는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무리하게 짜지 마시고 병원을 찾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병원에 오게 되면 여드름을 짤 때 그 세안을 깨끗하게 일단 하게 되고, 그 모공 주위에 있는 각질층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하게 돼요. 그 이후에 이제 스팀 장비, 따뜻한 수증기가 나오는 장비가 있거든요. 그거로 이제 모공을 충분히 이렇게 따뜻하게 만들어서 열리게 만들어주고, 소독된 도구를 사용해서 이제 압출을 진행하게 되고요. 보통 이제 닫혀있는 여드름 같은 경우에 미세한 바늘로 이렇게 구멍을 만들어주고요. 압출기로, 소독된 압출기로 이제 조심스럽게 짜기 때문에 피지샘이 터지면서 주변의 진피층으로 염증이 파급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게 되죠. 그래서 병원에 오시면 또 사실 압출뿐만 아니라 약을 복용한다든지 다른 레이저 장비를 사용한다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드름 고민이 심하시면 집에서 짜지 마시고 병원에 오시는 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좋습니다. 무리한 세안보다는 그냥 적당한 클렌징 폼을 사용해서 하루에 한 2번 정도? 아주 많으면 3번까지는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빡빡 문지르면 오히려 이제 각질층이 손상되면서 피부에 상처를 좀 입힐 수도 있고 보습 능력도 좀 떨어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너무 무리한 세안보다는 그냥 간단한 클렌징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여드름이 음식과 관련된다는 얘기는 옛날부터 많이 있어 왔는데요. 사실 논문에 따라서 조금 결과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 어떤 논문에 의하면 어떤 특정 음식이 그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반면에, 좀 다른 환경에서 다른 기관에 의해서 수행된 어떤 논문은 또 크게 관련이 없다라는 결과를 내는 경우도 많거든요. 또 이렇게 생각해보면 예를 들면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 사람들보다는 좀 더 기름진 음식을 많이 섭취하잖아요. 피자나 햄버거나 이런 것들. 근데 그럼 유의하게 미국 사람이 한국 사람보다 여드름이 많이 나느냐? 또 사실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명확하게 좀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 생각에는 아직 임상적으로 어떠한 특정한 음식물이 여드름을 정말 명확하게 악화시킨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이 개인차가 조금 크게 작용할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개인이 본인이 느끼시기에 어떠한 특정한 음식을
약물을 섭취한 다음에 여드름이 악화된다는 생각이 드시면 그건 피하는 게 좋겠죠. 여드름 치료를 위해서 약물 복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항생제 같은 경우에는 우유랑 같이 복용을 하시면 그 항생제의 흡수율을 우유가 많이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우유 같은 경우에는 그 여드름용 항생제를 드실 때에는 조금 삼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물로 이제 약물을 섭취하시면 되고요. 여드름 때문에 발생한 흉터가 이제 계속 평생 동안 지속되지 않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흉터 발생을 좀 억제하는 게 여드름 치료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집에서 무리하게 짜다가 염증이 크게 발생하고 그게 결국에는 흉터로 남게 된다면은 나중에 이제 나이 들어서까지 그 흉터 때문에 더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 있거든요. 여드름이 좀 심하다 싶으시면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으시면 되고요. 병원에 오시면 뭐 아쿠아필 같은 이런 각질을 이렇게 정리해서 피지를 좀 원활하게 분비해주는 일반적인 그런 피부 관리부터 여드름용 레이저, 그러니까 피지선의 기능을 좀 떨어뜨리는, 그리고 이제 염증을 좀 줄여주는 레이저들도 있고요. 또 여드름균을 조금 이제 죽이는 레이저들도 있거든요. 그럼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또 이제 약물 복용을 하셔도 되고요. 여드름 치료의 기본은 저는 약물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리고 간단한 관리 정도? 그 정도만 하셔도 분명히 많이 좋아지실 수 있기 때문에 내원하셔서 상담해 주시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